세상의 모든 지식 언더스탠딩. 자, 이번에는 장수원 기자님을 모실 건데 요즘 정부 돈이 없답니다. 네, 뭐 세수 펑크 그런 기사를 많이 본 것 같아요. 뭐 세금, 뭐 세율도 좀 낮추기도 했고 또 뭐 경기도 안 좋으니까 세금도 잘 안 거치고 그래서 예상했던 것보다 돈이 좀 덜 거치는 상황이 됐는데 네. 보통 그렇게 하면 뭐 이거 뭐 채권을 발행해서 돈을 조달하거나 뭐 여러 가지 방법을 쓰는데 이번에는 기금에 남는 돈을 쓴다고 해서 네. 뭐 외평채 기금, 뭐 주택 자금, 주택 도시 기금 뭐 이런 데 남는 기금에 남는 돈을 쏙쏙 뽑아서 네. 정부 예산으로 쓴다고 하니까 뭐 남는 돈을 쓴다는데 뭐 그렇게 원래 쓸 수도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야 그렇게 남겨 먹을 거면 기금을 왜 이렇게 많이 걷었어? 네. 그리고 기금이란 게 원래 취지가 있지 않을까요? 다 취지가 있죠. 네. 뭐 집을 공공주택 쓰는데 짓는 돈, 외평채면 뭐 외환 시장 안정 기금 뭐 이런 데 쓰는 건데 논란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쏙쏙 빼도 되나? 될 것 같기도 하고 안 될 것 같기도 하고 좀 논란이 있어서 장순원 기자님이 요 취재해 보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네,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려운 주제로 또 골라오셨습니다. 어려운 거 아니면 안 한다 장 기자. 네. 지금 제가 약간 설명드렸는데 그런 상황이 지금 맞는 거죠. 예. 올해 이제 세수가 30조 정도 덜 거칠 것으로 이제 예상이 되면서 예. 비상이 걸린 거죠. 네. 여기 잠깐 보시면 장 기자 마이크를 좀 네. 그쪽 말고 이렇게 예 방향 반대로 돌려서 예 그렇습니다. 예. 그 슬라이드 잠깐 보여드리면 올해 이제 법인세가 특히 뭐 14조 5천억 원 정도가 예상보다 덜 거쳤고 예. 네. 소득세도 한 8조 원 이상 덜 거치면서 거의 네. 30조 정도 세수가 이제 구멍이 났어요. 네. 뭐 이러다 보니까 정부가 이제 돈을 어디선가 외워야 되는데 예, 이 예. 돈을 이제 뭐 아까 말씀하신 기금들의 이제 기금이라고 하는 공자기금하고 외평기금하고 이런 데서 끌어다 쓰고 또 일부는 원래 이제 부용하는 안 쓰는 금액이 있거든요. 예. 그게 최소 한 9조 원 정도는 이제 당연히 이제 안 쓰기로 하고 예. 한 6조 원 정도는 지방이나 이제 교육청에 보내야 될 재원을 안 보내는 방식으로 예. 이제 때우겠다. 예. 뭐 이렇게 해서 조금 논란이 지금 벌어지고 줄 있는 돈 그런 안 주고 상황이죠. 딴 주머니에서 가져오겠다. 네. 그럼 기본적으로 궁금한 거는 네. 이 계산 자체를 들어올 돈, 쓸 돈을 못 맞춘 거잖아요. 그 계산을 잘 못해. 계산이 왜 안 맞는 겁니까? 계산을 이렇게 못해요? 작년에도 안 맞았던 것 같은데. 아 맞아요. 작년에도 한 50몇 조 원을 이 구멍이 났고 올해도 한 30조 원 연속으로 네. 구멍이 났으니까 이건 어떻게 보면 약간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네. 이런 얘기들을 할 수밖에 없는데 내가 이만큼 거둘 거라고 생각했는데 안 거쳤다. 네. 이제 원래 세수 전망이라는 게 좀 보수적으로 하거든요. 예. 뭐 조금 남을 수 있을 정도로 한 5% 정도 남을 수 있을 정도로 예상하면 뭐 남은 돈은 그냥 내년 예산으로 넘기면 되니까 예. 그렇게 무리가 없는 남는 건 무리가 없다. 예, 그렇게 예. 무리가 그렇게 보수적으로. 없는데 예. 근데 왜 윤석열 정부는 2년 연속 거의 뭐 작년엔 50조 올해는 30조의 구멍이 났을까 예. 뭐 경기가 생각보다 안 좋았다고 주장을 하겠죠. 뭐 그런 것도 있는데 야, 이제 왜 기업들이 그렇게 돈 안 벌지? 내가 알았어? 뭐 이런 거. 예. 삼성이 저럴 줄 알았어? 뭐 이런 그렇죠. 거겠죠. 뭐 그런 거긴 한데 이제 그 이면에는 어떤 게 있을까 좀 여러 가지 여러분한테 물어봤는데 한 예. 전문가가 뭐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예. 이제 우석진 교수님 슬라이드 잠깐 예. 이게 이제 재정 준칙을 지키는 게 윤석열 정부의 공약이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매년 생기는 재정 적자가 GDP의 3%를 넘지 않도록 하겠다는 이제 소위 재정 준칙을 지키겠다는 건데 예. 이걸 위해서는 이제 국채 발행 같은 빚은 가급적이면 줄여야 되는 예. 그런 상황이잖아요. 예. 예산을 짜야 되는 이제 당국 입장에서 이제 쓸 돈은 많아요. 쓸 돈은 항상 많죠. 쓸 돈은 항상 많고. 우리가 네. 카드 빚 항상 많죠 뭐. 돈 쓸 근데 때. 빚을 내기 싫으면 어떤 방법이 있겠습니까? 이제 세수가 많이 들어온다 이렇게 가정을 하면 이제 돈을 쓸 수 있는 거잖아요. 예. 현실은 사실은 네. 안 들어올 것 같은데 좀 네. 낙관적으로 가정을 그러니까 한다. 낙관적으로 세수 가정을 그래야 하면 내가 이런저런 지출 계획을 세울 수 있으니. 예산을 짜고 지출을 할 수 있는 건데 내가 이게 그래서- 문제는 이렇게 세입 예산을 한번 높게 잡아두면 이제 한번 기준선이 높아져 있으니까 다음에 예산을 짤 때는 기준안보다 조금만 더 높이게 되지만 실제 현실은 그 기준보다 적게 들어오니까 이런 세수 부족 사태가 계속 발생할 수 되는 거 있다는 아니냐?
문제가 있고 또 실제로 지금 그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예. 이게 또 내년에도 그렇게 될 수 있는 게 이게 이제 올해 이제 예산 이제 슬라이드 잠깐 보여주시면 법인세만 해도 올해 77조 원을 잡아놨잖아요. 예. 본 예산에서 77조를 잡았고 내년 예산에는 88조 원을 잡았어요. 이렇게 보면 크게 늘어난 것 같지는 않은데 예. 네. 법인세가 실제로 올해 63조 원 것밖에 안 거쳤잖아요. 와. 근데 이제 88조 한 25조 원이 더 들어온다 이렇게 계산을 한 거예요. 가정을. 그러니까 한번 그 기준선을 높여놓으니까 이런 가정이 생기는데 근데 지금 저 정도 차이 나면 삼성 기재부에서 삼성 부를 것 같은데 좀 들어와 그러니까 보세요. 내년에 그렇게 돈을 못 벌어서 되겠습니까? 내년에 국세 수입 예산이 이제 382조로 잡혀 있어요. 네. 올해 예산안이 367조라 그랬잖아요. 올해 예산안하고 비교하면 4%밖에 안 늘어나요. 네. 가능하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실제로 올해 들어온 돈은 330조 원밖에 안 된다 이겁니다. 네. 그 330조 원에서 380조 원이 되면 거의 뭐 40몇 조가 더 늘어나야 되고 퍼센테이지로 치면 10%가 넘잖아요. 네. 예. 그러면 내년에도 달성은 요원하다. 달성이 쉽지 않다는 거죠. 물론 뭐 삼성이나 하이닉스가 미친 듯이 반도체를 팔아서 법인세를 많이 낸다면야 뭐 달성이 될 수도 있겠지만 네. 지금 같은 경기 상황에서 그게 쉽겠느냐라는 거죠. 삼성과 윤 정부는 한 배를 탔구나. 삼성이 잘 돼야 지금 세수가 많이 들어오는구나. 그러니까 일단 뭐 예. 지금 상황은 그렇고 그래서 예.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각종 기금에서 최대 뭐 16조 원을 끌어 쓰겠다고 알겠어요. 그래서 얘기를 어떻게 말씀드렸고.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금에서 가져온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잠깐 요 슬라이드를 보여드릴게요. 예. 뭐 여기 보시면 이제 기금에서 14조에서 16조 가져온다. 가져오고 예. 지방에 보내야 되는 돈을 안 보내고 안 보낸다. 원래 한 7조에서 9조 원 정도를 안 쓰는데 이걸 공식적으로 안 쓰겠다 이렇게. 그러니까 원래는 이렇게 불용이 안 나도록 독려를 하거든요. 좀 예산 좀 써라 이렇게 하는데 예. 예. 그걸 안 하고 그냥 그래 안 쓰면 땡큐 예. 뭐 이런 식으로 하겠다고 해서 이제 30조 원을 채우겠다는 건데 예. 예. 이제 이렇게 예산이 원래 이제 잠깐 이 슬라이드를 보여드리면 네. 이게 일반 회계예요. 정부 예산의 정부의 구조군요. 예산, 예. 이 정부의 이제 주 통장이 일반 회계는 네, 주식회사 대한민국 통장. 뭐 일반 회계는 그렇게 쓰는 건데 여기가 이제 지금 일반적으로 세금을 걷어서 이제 필요한데 쓰는 그런 통장. 통장이라고 보시면 예. 됩니다. 예. 이제 메인 여기 통장. 예. 30조 원이 빵꾸가 났고 네. 여기 공적 자금 관리 기금이라는 게 있는데요. 네. 요거는 공자기금이라는 게 이제 뭐 각종 여기 보시면 여기 막 각종 기금들이 있잖아요. 예, 무슨 여기 고용보험 기금, 공무원 기금 뭐 이런 기금들이 엄청 많은데 이제 여기 여윳돈이 생기거나 혹은 뭐 국채를 발행하거나 해서 이제 재원을 마련해서 재원이 부족한 기금한테도 쏴줄 때도 빌려줄 때도 있고 예. 필요하면 여기 일반에게 아까 그 정부의 주 통장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여기에 이제 돈이 구멍이 난 경우에 여기다도 돈을 빌려줄 수가 있어요. 뭐 한 30조 원 정도는 그러니까 국회 동의 없이 이쪽에 정부 회계에 빌려줄 수 있는 예. 일종의 이제 뭐 다른 주머니라고 해야 될까요? 예. 뭐 이런 주머니가 하나 있거든요. 공공자금 관리 기금이라는 게 각종 기금들이 있는데 네. 그 기금들에 남는 돈을 한데 모아놔서 네, 뭐 그렇기도 하고 국채를 발행해서 돈을 국채발 한국 요거 딴 주머니가 하나 있어요. 네. 요건 비상용 주머니 모양이에요. 그래서 어디서 빌려달라면 빌려도 주고. 예. 뭐 그런 거죠. 그렇게 이제 기금들을 관리하기 쉽게 이제 통합 계정으로 이제 만들어 놓은 그런 기금인 건데 저기 그렇게 써 있네요. 기금 저수지 역할. 쟤는 어디 있습니까? 얘는 이제 그러니까 기획재정부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거죠. 사실상 기재부의 쌈짓돈이네. 쌈짓돈이라고 하긴 그렇지만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네, 이제 남는 기금 하여튼 역할을 한다. 원천은 네. 남는 기금의 여윳돈이거나 네. 국채를 발행하거나. 네, 네. 근데 여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돈은 이제 뭐 국회를 통하지도 않고 뭐 최대 30조 원 정도는 필요한 부분에 쓸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원래 돈이에요. 정부가? 네. 그럼 쌈짓돈이지.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요번에 이제 세수에 구멍이 났다 이렇게 일반 회계 구멍이 30조 원 났다고 하니까 예. 여기서 이제 한 16조 원을 이제 끌어다가 그 세수 부족분을 메우겠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한 거죠. 사실상 남는 기금에 있는 돈들을 네. 가져다가 정부 예산으로 쓰겠다. 네. 뭐 그렇게 해도 되는 건가요? 뭐 다른 문제는 없는 건가요? 뭐 원칙적으로는 그렇게 해도 되는 건데 네. 그렇게 해도 되는 건데 지금 문제가 되는 법에는 그렇게 해도 된다고 써 있어요. 된다고 돼 있는데 이제 여기서 좀 최근에 문제가 많이 이제 비판을 받은 게 이제 왜 평균까지 그렇다고 손을 대는 게 말이 되느냐 네. 뭐 이런 지적들이 많이 있어요. 네. 외평기금이라는 게 네. 이제 그
잠깐만 슬라이드를 보여드리면 예. 예. 이게 외환 시장을 외환시장 안정적으로 이제 안정기금이죠. 관리하기 위해 만든 기금이잖아요. 네. 여기 이제 달러 팔았다 원화 달러 재원은 아까 말씀드린 그 공자 기금에서 이제 조달을 하고 예. 달러는 이제 외평채를 찍어서 해외에서 이제 달러로 조달하는데 예. 그렇게 해서 이제 외평 기금이라는 게 네. 그러니까 달러가 너무 비싼 것 같으면 달러 팔아주고 예. 달러가 싼 것 같으면 달러 사주고 이렇게 해서 환율을 안정시키려고 하니까 달러가 항상 갖고 있어야 돼. 그러니까 네. 그 달러는 달러나 원화를 어느 정도 항상 갖고 있어야죠. 그래야지 원화도 샀다 팔았다 해야 되니까. 그렇죠. 그렇게 해서 이제 일종의 환율 시장의 방파제 역할을 하는데 네. 이게 이제 원화와 외화를 합쳐서 자산 규모가 한 274조 원 정도 된다고 예. 해요. 네. 근데 이제 이게 이제 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원화는 이제 공자 기금에서 이제 매년 얼마씩 빌려오기도 하고 뭐 갚기도 하고 뭐 그런데 대부분 이제 계속 빌려오는 경우들이 많고 아까 예. 전에 그 공자 기금. 네, 빌려오는 경우도 많고 내부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이제 달러 값이 비싸지면 갖고 있는 달러를 팔고 네. 원화 값이 비싸지면 갖고 있는 원화를 팔고 뭐 이렇게 한다고 했잖아요. 네. 그래서 그 공자 기금, 외평 기금 안에서는 그 기금이 이제 달러하고 원화로 그냥 위치만 바뀌는 것이 그 안에 계속 고여 있거든요. 그런 셈이네요. 그런 그런데 셈이네요. 이제 최근에 뭐 요게 이제 그래프 보시면 아. 달러의 흐름인데 글로벌리 달러의 강세가 지금 계속 지속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네. 이러다 보니까 환율이 너무 오르죠. 네, 뭐 달러를 계속 팔아야 돼. 맞아요. 달러를 아. 계속 팔다 보니까 팔아서 낮춰야 돼. 네, 그러다 보니까 이 외평 기금 안에 원화 자산이 계속 쌓여 있는 거예요. 네. 이 원화 자산이 달러를 팔아서 달러를 팔아서 원화로 원화가 받으니까 그 주머니에 들어가니까. 그렇겠네. 원화 자산이 계속 쌓이다 보니까 뭐 일단 이제 굳이 우리가 원화 자산을 이렇게 갖고 있을 필요가 있겠느냐? 달러 반 원화 반이면 되는데 네. 원화가 너무 많아. 아 뭐 그 비중은 그러니까 달러와 원화의 비중은 외환당국이 공개를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이제 시장의 개입 자금이 어느 정도인지를 추산할 수 있으니까 공개를 하지 않고 금액은 정확하게 공개를 하지 않고 비중은 뭐 외환 자산이 뭐 압도적으로 많겠죠. 예. 근데 이제 그 공자 기금에서 계속 끌어다 쓴다고 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원래 계획한 돈이 이제 뭐 예를 들면 예입니다. 예. 뭐 10조 원 정도를 공자 기금에서 이제 가져다 뭐 써서 외환 관리 자금으로 쓰려고 외환시장 관리 자금으로 쓰려고 했는데 최대 이제 6조 원 정도를 덜 빌려오게 되는 거죠. 공자기금에 돈이 없으니까 네. 공자기금에 있는 돈은 기재부가 가져가서 그냥 그렇게 예산으로 되니까 쓰니까. 뭐 그렇게 볼 수도 있고 공자기금 그러니까 외평 기금이 한 4에서 6조 원 정도를 덜 빌려가게 되니까 공자기금이 한 6조 원 정도 더 여윳돈이 생길 거 여윳돈이 아닙니까? 생기는 효과. 그럼 여윳돈을 갖고 이제 일반 회계에 빌려줄 수 있는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거죠. 그게 괜찮아요? 뭐 그래서 그게 제일 문제지. 그러니까 괜찮냐고 사실 여쭤보면 이론적으로는 네. 뭐 원화가 좀 많이 쌓여 있고 예. 그러니까 그 공자기금에서 빌려오는 원화를 좀 그 외평기금이 덜 가져와도 되고 네. 그러니까 공자기금에 여유자금이 남으니 그 돈으로 그냥 정부가 쌈짓돈을 좀 더 쓰면 되지 않겠느냐. 이론적으로는 말이 되는 것 같은데 예. 문제는 없어요? 그냥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뭐 당국 입장에서는 당국을 믿어달라는 거죠. 근데 이제 시장에서도 그렇고 이제 언론에서도 많이 지적하는 게 아니 외평 기금이 목적이 있어서 만든 기금 아닙니까? 네. 외환 시장의 이제 환율 안정을 위해서 만든 기금이고 뭐 지금은 당장 외환 시장에서 달러 강세가 뚜렷하니까 원화를 그렇게 많이 쌓아둘 필요가 없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는 있겠죠. 예. 지금 당장은. 방향이 적어도 환율을 막는 고점으로 올라가는 걸 막는 효과니까 네. 원화가 많이 필요하진 않다. 네. 지금은 이제 달러가 필요한 시기인데 원화가 필요하진 않은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환율의 방향성이라는 게 언제 어떻게 달라질 수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되니까 사실은 외평기금이 뭐 100조 원이 안정적인지 200조 원이 안정적인지 300조 원이 안정적인지 사실은 잘 모르잖아요. 모르죠. 예, 모르죠. 외환 당국이 적정한 양의 외평 기금을 갖고 시장을 잘 관리하겠다는 그 믿음, 그 신뢰가 그렇게 중요한 건데 이게 이제 뭐 외환 시장의 상황 때문에 외평 기금을 조정하는 게 아니라 이 세수 부족 때문에 외평 기금을 덜 이제 갖다 쓰는 방식으로 세수 부족 재원으로 활용하겠다라고 하니까 시장에서 약간 갸우뚱하는 거죠. 게다가 이게 시그널이 네. 안 좋긴 안 좋아요. 왜냐하면 지금 그러니까 가져오는 원화의
그 주머니가 좀 줄어들었네라고 생각하면 지금이야 환율 방향이 저렇죠. 만약 반대로 갔을 때 네. 살 수 있는 원화가 그렇게 많지 않을 수도 있어. 사람들이 그렇게 기대를 하기 시작하면 네. 골치 아프죠 그게. 그렇죠. 어차피 환율의 방향이라는 게 기대의 방향인데. 그러니까 작년에도 그 세수 부족 때문에 외평기금에서 약 한 20조 원을 갖다 썼거든요. 예. 그리고 이제 올해 뭐 이거는 뭐 공자기금에서 이제 빌릴 때 꽤 높은 금리로 빌렸기 때문에 일부 이제 상환해서 금리 부담을 낮추기 위해서 뭐 한 38조 원을 일단 상환했다고 하는데 네. 그러면서 이제 외평 기금 내 이제 유동자산 뭐 현금이나 뭐 거의 현금에 준하는 현금화할 수 있는 돈의 규모가 2년 전만 해도 한 110조 원 정도 됐었는데 예. 지금 69조 원밖에 안 돼요. 2년 사이 40조 원이나 줄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혹시 원화를 팔고 달러를 사야 할 때 실탄이 부족하면 어떡하지? 네. 라는 시장에 이제 의구심이 생길 수가 있고 네. 이 의구심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안 좋은 시그널이 될 수 있는 거죠. 근데 뭐 정부 입장은 아니 우리가 이렇게 발표했는데 시장에서 환율 움직임을 봐라. 큰 문제가 없지 않냐. 이게 이제 일종의 이제 시장에서 당국의 적정한 재원을 갖고 있다고 이제 신뢰하는 거고 아까 오늘도 뭐 이창용 총재가 일단 충분하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고 뭐 원화가 필요할 때 대응할 수 있는 원화 자산을 우리가 지금 충분히 갖고 있다. 이제 그렇게 못 믿냐. 궁금한 게 있습니다. 그 정부에서는 네. 그러니까 그 공자기금이라는 게 지금 오늘의 되게 중요한 등장인물인데 예. 각각의 기금들이 여윳돈을 이렇게 만들어 놓은 주머니 같은 거잖아요. 통합 예. 주머니 같은. 예. 예. 통합 비상 주머니? 뭐 이런 게 이제 공자기금이라는 건데. 네. 공자기금에서 다른 기금이 급한 돈을 쓸 때 우리 기금이 생각보다 너무 부족해요. 할 때 공자기금에서 빌려올 수 있다면서요. 예. 그때는 이자를 내고 빌려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갚을 때 이자로 갚는 방식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빌려오는 거니까 네. 갚아야지. 네. 그럼 정부가 가져오는 돈은 이 빌리는 방식이 아닙니까? 아, 정부도 빌리는 거예요? 아, 네. 정부도 빌려오는 거고 그 국채 이자에 상당한 이자를 내야 됩니다. 그럼 국채를 발행하는 거나 빌려오는 거나 비슷한 비용은 비슷하게 드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이제 국채를 발행하게 되면 이제 대외적으로 부채가 늘어나게 되는 거죠. 국가 채무 비율이 이제 올라가게 되니까 말씀드린 그 관리재정 수지라고 해서 뭐 GDP의 2.9% 이내로 국채를 빚을 진다 네. 이런 이제 기조를 갖고 있는데 그 네. 기조가 이제 깨지게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국채를 발행해도 되긴 되는데 네. 그러면 외부적으로 그냥 부채가 많은 걸로 보이니 그렇기도 하고 일종의 마이너스 통장을 일단 정부 먼저 쓴다는 입장에서는 입장이네. 주머니가 뭐 그 일반회계 주머니도 있지만 기금 그 공자기금이란 다른 주머니도 있고 공자기금이란 다른 주머니에서 이제 여윳돈이 있어서 그 여윳돈을 활용할 수 쓴다는데, 있는데 굳이 시장에서 굳이 국채를 발행해서 쓰는 것보다 이 남는 돈, 이 여유 자금을 쓰는 게 어떻게 보면은 뭐 효율적인 측면에서는 더 나은 게 아니냐 뭐 이렇게 주장을 사실 하시는 거죠. 효율적이죠. 공자기금을 만든 이유가 그런 거잖아요. 남는 자금을 서로 나눠 쓰자. 그 뭐 네. 각각 하려면 얼마나 그 부족할 때마다 문제가 되겠니. 그러니까 남는 자금 한 바구니에 넣어놓고 서로 필요한 사람 조금씩 꺼내다 씁시다 하고 만든 게 공자기금이니까 네. 꺼내 쓰는 거는 당연히 효율적인 방식인데 좀 근데 찜찜하네요. 찜찜하고 그래도. 취지란 게 주택 도시기금도 원래 취지가 있잖아요. 그것도 뭐 쓴다면서요? 그 주택도시기금에서도 뭐 한 3조 주택도시기금이 원 그거 아닙니까? 청약통장으로 만드는 돈 아닙니까? 뭐 청약통장으로 조달하기도 하고 왜 우리 뭐 집 살 때 뭐 등기를 해야 되잖아요. 네. 등기할 때 이제 국민주택채권이라고 해서 무조건 이제 그 무조건 채권을 사야 되는 거. 매입해야 되는데 그 시중 뭐 1.5%인가 7%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정부 입장에서는 시중보다 훨씬 저렴한 금리로 뭐 청약통장도 마찬가지고 국민주택채권이나 이런 것들을 발행해서 이제 자금을 끌어 모아서 예. 이제 그 돈으로 이제 주거 복지에 쓰는 거죠. 뭐 예를 들면 디딤돌 대출이라든지 뭐 버팀목 대출. 혹은 뭐 임대주택 하는데 이제 그렇지. 빌려주도록 예. 해서 이제 그런 목적에 쓰도록 하는 이제 자금인데 네. 이게 여윳돈이 꽤 있다고 해요. 뭐 올해 같은 경우에 평장 기준으로 한 19조 원 정도 여윳돈이 있어서 예. 이거 갖고 뭐 주식도 사고 예금에도 넣어놓고 공자기금에도 한 10조 원 정도를 빌려준 상태래요. 이미. 예, 예. 근데 이제 여기서 추가적으로 최대 3조 원 정도를 더 빌려주겠다. 뭐 이렇게 이제 더 주겠다. 더 거기다 그 공용 통장에 더 넣어놓겠다. 네. 이게 뭐 사실 5년 평균으로 치면 한 12조 원 정도는 공자기금에 놓고 있고 이 뭐 어차피 예금이나 뭐 주식에 투자할 돈을 공자기금에 넣어놔도
이자는 받거든요. 국채 상환 이자는 받기 때문에 뭐 정부 입장에서는 뭐 크게 뭐 문제가 있는 건 아니다. 뭐 이렇게 주장을 하시는데 그럼 그 주택기금, 주택도시기금을 너무 많이 거둔 거네. 너무 많이 모아놓은 거네. 쓸 데도 없이. 그러니까 이제 네. 뭐 시중에서는 아니 이렇게 그걸 많이 걷어 놓을 거면 네. 예를 들면 청약저축할 때 왜 뭐 그 기준이 이제 서울 지역에 청약을 하려면 뭐 500만 원 예. 이상 넣어야지 뭐 8사형 이상을 뭐 청약한다든지 뭐 이런 게 있잖아요. 네. 뭐 그런 기준을 낮추든지 하여튼 여윳돈이 이렇게 많이 생길 정도로 기금을 계속 거두어서 쌓아둘 게 아니라 기금을 좀 목적에 맞게 좀 쓰고 부담 덜 걷는 방식으로 가야 되는 건지 이렇게 여윳돈을 많이 걷어놓고 그거를 세수 부족이라는 사태가 벌어지면 거기에 이제 그걸 구멍을 메우는 그런 재원으로 쓰는 게 좀 이상하다. 말이 안 된다는 지적을 하시는 분들도 있죠. 그리고 뭐 지방에 교부세로 주는 재원도 뭐 네. 좀 덜 주겠다는 건가요? 아까 표에 나왔던 그런 예, 거. 그 지방 같은 경우에 지금 뭐 한 6.5조 원들 덜 원래는 한 9조 원 정도를 주기로 했는데 네. 줘야 되는데 이제 6조 원 정도만 원래는 그러니까 그 지방의 이렇게 교부금하고 교부세 같은 경우에는 국세에 비례해서 세금 내국세에 비례해서 이제 지급을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당연히 여기 이제 세금이 생각보다 계획보다 덜 들어왔으면 이제 덜 주는 거는 맞죠. 맞긴 맞는데 이게 이제 원래 맞다는 게 아니고 이제 덜 들어왔으니까 못 주게 되는 게 맞는데 보통의 이런 경우라면 이제 추경을 해서 네. 이제 부족한 돈을 채워서 이제 지방에 줘서 하는 건데. 지방에서 돈을 쓸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거는 근데 조금 안 맞는 것 같긴 해요. 지방 입장에서 막 쓸 계획 같은 걸 세워놨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방 같은 경우에 균형 재정인데 자기네들이 이제 세입에 맞춰서 세출을 다 쓰도록 맞춰놨는데 잡아놨을 텐데. 거기에다가 이제 정부에서 올해는 예를 들면 뭐 1,000억 줄게 이렇게 약속을 한 상황이고 지금 벌써 11월이 다 됐잖아요. 네. 11월이 돼서 이제 정부에서 돈을 줘야 되는데 야 오늘 원래 1,000억 줘야 되는데 세금이 덜 들어와서 900억밖에 못 주겠어. 나머지 100억은 니네 알아서 조달해 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방 중에서도 뭐 기금 재원이 좀 있는 약간 곳간이 넉넉한 지자체는 뭐 그걸 헐든지 아니면 뭐 지방채를 발행하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자기네들의 이제 예산을 맞춰서 써야 될 거고 그게 안 되면 이제 예산 사업을 줄여야 되는 거죠. 지방 입장에서는 좀 황당한 일인 거죠. 그것도 줄인다. 네. 와. 좀 황당하긴 하겠네. 네. 뭐 근데 사실 세수가 안 들어와서 그런 거야. 그런 거니까. 그 20% 주긴 주는 겁니까? 그래도 20%는 그대로는 준다. 그 비율로는 준 그 그 비율로 들어온 원래 것만큼만 준다. 줘야 되는데 세금 자체가 덜 들어왔으니까 덜 들어온 온 거에 기준으로 20%만 준다. 아니 그게 아니고 예를 들어 국세가 1억 원이 들어오면 예. 그 교부세로 20%를 주게끔 돼 있는데 그렇죠. 2천을 주기로 됐는데 예. 이제 8천만 원밖에 안 들어온 거예요. 예. 그러면 이제 8천만 원에 20만 원이 20%니 알겠어요. 1,600만 원만 주게 되니까 덜 주게 되는 거죠. 계획보다. 알겠어요. 예. 그런 개념입니다. 예. 그래서 이건 더 아낀다. 지방 입장에서는 좀 억울할 수는 있겠네요. 백 기자님 말씀하셨듯이. 근데 하여튼 종합적으로 볼 때 기금 취지에 맞게 써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 예. 그리고 기금을 너무 많이 걷는 게 아닌가라는 안 그런 대표 생각도 말씀에도 들고. 동의가 아니 되고 검은 채팅창에서도 검은 발키라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채수 빵꾸 났다고 이것저것에서 퍼오면은 네. 그럴 거면 그 통장 이름은 왜 다 다르게 붙였냐 그런 말씀도 해주셨는데 네. 그런 생각은 들긴 돼요. 장 기자님은 어떤 게 맞는 것 같습니까? 뭐 말씀하신 대로 그러니까 기금의 여유 어차피 나라 돈의 주머니인데 한쪽 주머니에 여유가 있으면 그 다른 주머니를 갖다 쓰는 것도 뭐 사실 말이 안 되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아니 이게 어떻게 보면 근본 원인이 이게 그게 아니고 이제 세수 부족이고 세수 구멍이 나는 거잖아요. 기본적으로 이제 추계가 뭔가 잘못된 게 없는지 그다음에 뭔가 또 뭐 유류세 같은 거 지금 막 계속 깎아주고 있잖아요. 이런 것들 깎아주면서 어떤 구멍이 날 수 있는 것들은 제대로 안 메우고 어떻게 보면 약간 임시 방편식으로 기금에 여유가 있다고 해서 이제 거기 돈을 이제 갖다 끌어다 쓰는 게 이게 맞는 방식인지는 조금 좀 의구심이 들긴 해요, 저도.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사실은 세금이 모자라면 세금을 더 걷어야죠. 네. 근데 세금을 걷으려면 싫은 소리 해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싫은 소리 하기는 싫고 그러니까 자꾸 좀 편안한 방식으로 쓰는 것 같은데 원칙에는 안 맞는 것 같습니다. 네.
효율적일 수는 있으나 네. 효율적인 수는 있으나 원칙에는 잘 안 맞는 것 같은 생각은 드네요. 예. 그 재정 기준 그 네. 그거에 굉장히 열심히 그 숫자 맞추려고 하는 것 같네요. 네, 그게 아마 2.9%를 맞추는 되게 이제 어떻게 보면 부채 많이 안 일으키겠다. 네. 우리는 건전 재정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요즘 세수와 관련돼서 오늘 여러 가지 많이 배웠네요. 네. 공자기금, 네. 기재부가 사실상 관리한다는. 네. 저는 공자기금 그래서 말은 들어봤는데 그 도대체 어디 있나 했어요. 공자기금 관리공단 이런 게 있나 했어요. 그냥 기재부 과장님이 관리하시는군요. 예. 국고과장님이 관리. 야 진짜 기재부 국고과장님은 진짜 대단하다. 돈을 얼마를 그냥 갖고 있는 200조 거야. 이상을 뭐. 자기 통장에 그냥. 대단하네. 알겠습니다. 양순환 기자님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